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질량이 120g, 회전관성이, 여기서 이제 단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램 곱하기 센티미터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거는 미터의 제곱만이 아니라 센티미터의 전체 제곱인 요요 축의 반지름이 3.2mm 이고 끈의 길이는 120cm이다. 요요는 정지 상태로부터 끈의 끝부분까지 내려가는데요. 성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내려갈 때의 성가속도, 그리고 끈의 끝부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1.2m를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끈의 끝부분에 도달했을 때 이때 선속력, 병진운동 에너지, 회전운동 에너지, 그리고 각속력은 각각 얼마인지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여기서 장력이 작용하죠. 이 도르래가 아니라 요요에 장력이 작용하고, 질량 중심이, 중력은 당연히 질량 중심에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뚝 떨어지죠. 요요의 요 장력은 여기 마찰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죠? 좌표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높이는 1.2m. 그래서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방정식을 하나 세울게요. 중력에서 장력을 뺀 게 ma일 거고,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음의 토크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tr이죠. 그리고 I 알파 회전 관성, 그래서 알파는 지금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마이너스 RA 이렇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뭐의 크기는, 장력의 크기는 R제곱분의 IA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A는 뭐였어? 질량 중심의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요 식을 적당히 변형을 하면, 요 식을 그러면은 t를 넘기면은 중력은 t 플러스 ma가 될 것이고, t는 r 제곱분의 ia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입해서 a를 묶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속도는 결국에 뭐가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질량은 0.12kg, 그리고 r은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그리고 제곱이고요. 요 회전 관성은 뭐냐면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이니까 센치 할 때 요 c 센치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에 k가 또 10의 세제곱이었으니까 뭐가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950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까지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9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g는 9.8m/s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12.5 곱하기 우리가 원했던 성가속도의 크기는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B하고 C를 같이 한번 구해 볼게요. 우리가 가속도를 구했잖아. 가속도는 일정할 거예요. 일정한 가속도를 구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질량 중심의 위치 함수는 2분의 a죠. t의 제곱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낙하 시간을 t0라고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낙하 시간을, 그렇다면 1.2는 이렇게 계산해주면 t의 제로. 그래서 t가 뭐가 나오냐면 4.38초가 나와요. 4.38초. 그죠? C는 선속력을 뭐가 나옵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그대로 4.38초 계산해주면 5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m/s가 나오고, 그랬을 때 그 t초 후의 속도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질량 중심, 아니 뭐죠? 병진 운동 에너지죠. 2분의 mv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5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대입해서 제곱해주면은, 계산해주면 18.04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줄이 나오고요. 그리고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i 오메가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i를 여기다 대입하고요. 오메가는 뭡니까? r분의 v잖아. 그래서 요거 대입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1.39줄이 나옵니다. 1.39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 t는 요거잖아요. r분의 v 제곱. 그죠? 요거 풀어주면 3.2분의 548이니까
얘는 초당 171.25 라디안이고 답에서 보면은 레볼루션으로 바꿨더라고요. 회전량. 회전율로 보게 되면은 초당 한 27바퀴 정도 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됐죠. 예, 이상으로 풀이 마치겠습니다. 네, 문제 18번이에요. 1980년에 샌프란시스코만의 거대한 기중기에서 초대형 요요를 떨어뜨렸대요. 이때 그 요요는 뭐냐면 질량이 116kg이고 요요는 반지름이 32cm인 균일한 두 개의 원판이고요. 이 원판은 반지름이 3.2cm인 축에 연결된 구조이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판이 여기 한 개가 있는데 또 뒤쪽 면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이게 뭐냐면은 축이에요. 축.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이게 이러한 원판이 두 개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요골레에서 연결되어 있고 이쪽으로 이제 기중기에서의 그 줄이 연결되어 있고, 그죠?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뭐 이렇게 회전하겠네요. 아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회전하겠네요. 이렇게, 그죠? 한번 보죠. 그랬을 때 요요가 낙하할 때와 상승할 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래서 뭐 가속도의 크기는 뭐 똑같을 거고, 요요가 구를 때 끈의 장력은 얼마이냐? 요 장력 T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서 구한 장력이 만약에 끈이 50이, 그러니까 52,000N에 근접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요 52,000N보다 크게 되면 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작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제 같은 모양으로 재료로 같은 모양과 재료로 더 큰 요요를 제작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커다란 요요의 가속도의 크기는 샌프란시스코만의 요요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더 큰가 작은가,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끈의 장력에 대해서도 같은 물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자. 이런 문제네요. 한번 봅시다. 먼저 요 축 있잖아요. 요 축의 반지름을 R, 그래서 요 32cm고요, 3.2cm고요. 그리고 이 요요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반지름, 얘는 이제 원판이죠. 32cm예요. 반지름 R이. 그리고 요요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요요 두 개를 연결한 요 M의 크기가 116kg고, 요요 하나의 크기를 혹시 모르니까 질량을 M이라고, 소문자 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얘의 이제 뭐죠,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선생님이 지금 요 좌표축을 이렇게 준 거야. 아래로 이동하니까 요런 축으로 이렇게 좌표축을 줍시다. 그러면 mg-t는 질량 중심 가속도입니다. ma가 될 거고, 따라서 mg는 t 플러스 ma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어느 방향이냐면 요쪽 방향이죠. 요쪽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 운동하는 거죠. 요쪽 방향이에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 운동하니까 마이너스 TR일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TR은 I 알파일 거고, 알파는 당연히 요 반지름 소문자 R분의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T는 R제곱분의 IA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한 거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mg는 질량 중심 가속도는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어떻게 돼? 그쵸? 이거를 m으로 또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1 플러스 mr 제곱분의 i분의 g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i는 뭡니까? 그쵸? 원판이잖아요. 원판. 그죠? 원판이기 때문에 결국 2분의 mr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해주면 결국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질량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질량과는 무관하게 뭐에 지금 의존하냐면 요 축, 그러니까 축의 반지름 분의 뭐의 반지름이죠? 요요의 반지름, 요 비율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주어진 3.2cm와 32cm의 비율로 대입해서 풀어보면 19.2 곱하기 10n-2 m/s의 제곱이라는 가속도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A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A의 가속도죠. 가속도에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뭘 구해야 돼? 그렇죠. 장력입니다. 여기서 장력은 뭐를 의미하면 얘잖아. 장력은 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뭡니까? 2분의 이게 뭡니까? 회전관성 질량 중심 가속도 소문자 R 제곱이니까. 따라서 2분의 M 끌어내고요. R분의 R. 이 비율이죠. 그래서 축의 반지름, 원판의 반지름에 대한 비율의 제곱 곱하기 A예요. 그래서 얘 풀어주면
1114.5N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이 장력의 한계 값에 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는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제 같은 모양이래. 그러니까 디스크 그대로 갑니다. 재료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더 큰 요요를 제작한다. 그래서 더 큰 요요라고 한다면 이제 그 요요를 제작했을 때 이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가속도의 크기를 보면 가속도는 요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질량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비율 요걸 봐야 되죠. R분의 R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뭐죠? 그러니까 축의 반지름과 디스크의 반지름 요것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일정하면 어떻게 될까? R분의 R에 대한 요 비율이 일정하면 가속도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근데 뭐 특정하게 요 비율 값이 그러니까 지금 A는 그러니까 뭐에 대해 반비례해요? 가속도 A는 R분의 R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R분의 R이 커지면 A는 작아질 거예요. 그죠? R분의 R이 커지면. 그죠? 근데 R분의 R이 작아지면 어차피 1은 무시해도 되니까 R분의 R이 작아지면 A 값이 어떻게 돼요? 그쵸?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R분의 R에 대한 요것이 중요해요. 요것이 일정하냐. 만약에 크기가 뭐 커지더라도 요것에 대한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면 가속도는 일정할 거예요. 하지만 요것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그러니까 R분의 R이 커지게 돼버리면 R분의 R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에 분모가 커지게 되니까 A 값은 작아질 거고 R분의 R이 작아진다면 그죠? R분의 R이 작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요 값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작아지잖아. 그지? 작아지니까 A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됐죠? 그럼 T 한번 볼까요? T는 보면 요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T는 뭐에 의존합니까? 일단 질량에 의존하네요. 질량에 의존해요. 질량에.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면 당연히 장력도 커진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왠지 이 문제는 R분의 R 요것이 지금 일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커지더라도 R분의 R인 거죠. 요것이 일정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일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은 커지지만 가속도는 일정하게 되고 질량이 당연히 커지는 대신에 뭡니까? 장력이 커진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한계 질량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요. 이상으로 풀이 마치겠습니다.